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망상하고 환각 증세가 동반이 돼요. 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도둑망상이라 그래서요. 누가 내 돈 훔쳐갔다. 니네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때는 치매 약물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면과 뇌전증을 공부하고 여기 안산사랑의병원 신경과에 재직하게 된 신경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아까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을 때 보통 치매가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경우들이 많나요? 대부분은 중기 정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기 치매에 거의 이르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보행도 안 되고 와상에 가까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죠. 자가 진단한다 하면은 크게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체크됐을 때 한 번쯤 병원에 진단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력 감퇴를 주증상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1, 2주 전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치매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도 고향이 어디세요? 여쭤보면은 경상도 어디다 이런 건 다 대답하시거든요. 또 반대로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잘 기억을 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한 1, 2주 전에 있었던 일 요거거든요. 그래서 1, 2주 전에 있었던 일, 누구 집에 다녀왔다든지 누구 만났다, 장 보고 왔다 이런 거를 한번 그거를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1,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스스로 좀 직감할 수 있겠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아주 심한 치매가 되기 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길찾기 장애 같은 것들이고요. 또 그 무감독 무기력에 더불어서 감정 변화가 비정상적인 거 이런 것도 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전혀 뭐 흥분할 일이 아닌데 늘 하던 얘긴데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관심이 없어진다든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요즘 화를 많이 내냐, 반대로 우울해 보이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된다면은 병원에 한 번쯤 오셔서 간단하게 인지검사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체크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망상하고 환각 증세가 동반이 돼요. 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도둑망상이라 그래서요. 누가 내 돈 훔쳐갔다. 니네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나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내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습관하고 수면장애가 생겨요. 밤낮이 바뀌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시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밤에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경찰서에서 배회하다가 전화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식습관 변화 식욕이 대부분은 떨어지는데 떨어졌다가도 폭식을 하신다든지 먹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본인은 또 배고프다고 우기시고 그럴 때 또 밥을 안 차려주면은 굶겨 죽일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망상이 시작되고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정말 육체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보행장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운동실족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고 그 다음에는 낙상을 잘 하게 되고 골절이 잘 생기게 되고 골절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와상 상태로 가고 이런 게 이제 점점 말기 치매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거 따로 없는 건가요? 사실은 이때는 치매 약물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병원 선생님들이 이제 이쯤 되면은 치매 약물을 많이 쓰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을 끊고 차라리 수면장애나 식욕부진에 대한 어떤 보존적이고 대증적인 치료 이걸로 대신 해드리는 게 많고요. 또 와상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동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흔히 생기는 문제가 폐렴, 합병증, 욕창 이런 것들 생기는데 그런 것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초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 영상 검사는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게 가끔 있는 사례가 치매 같아요 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MRI를 찍었더니 뇌종양이 나온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치매 같아요 라고 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뇌출혈이 생겨 있어가지고 응급으로 이제 수술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하고 싸우려고 하면 제일 힘들어요. 잘 들어드리되 어린아이 다루듯이 부드럽게 젠틀하게 대해드리고 병원에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약물 조절해드리고 잘 보듬어 주시는 거 그거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더 악화를 가속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식습관 중에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좋은 식습관이 있고 나쁜 식습관이 있는데, 좋은 식습관은 채소, 야채, 그 다음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항산화 물질들 있잖아요. 안토시아닌 이런 거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들인데 이런 거는 치매에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빨간색 과일들, 딸기, 오미자, 구기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과일들이고, 반대점에 있는 안 좋은 음식들은 이제 알코올하고 튀김하고 그 합성과당, 설탕 이런 거 폭식하시는 그런 식습관이 정말 안 좋죠. 네, 치매로 이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기가 조금 수월해요. 장기 요양 소견서라는 것을 담당 주치의사님께 부탁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소견서를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써드릴 수가 있고, 그 소견서를 받아서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혹은 주야간보호센터에 이제 등록을 해서 환자분을 마치 어린이들 유치원 가듯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보호센터에 맡겨 놓으시면은 거기 이제 또 치매 인지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심리치료, 인지치료, 인지재활치료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것이 어렵다면은 이제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일단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의사의 소견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즘에는 그런 연결 과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각 지역 구청, 행정 관할구청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